3월 10일 김인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치연한 제대로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함께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보다 유명한 우리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 오, 소개를 바로 해주시는 박수 이 코너의 주인공. 그리고 이용우 우리 법률위원장 핸섬하게 생겼잖아요. 자꾸 시사인에서 얼굴 보시려면 지금 구독, 좋아요 하세요. 아, 이게 바로 시작하자마자 기강 잡는 저희 코너 주인이십니다. 역시 정치구단은 다르신데 이용우 의원님 저희 시사인 유튜브 처음 출연하셨으니까요. 네. 한번 구독자분들 상대로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울 국회의원이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법률위원장은 무슨 일 하는 자리예요? 원래 하는 일 없는데 에? 지금 시국을 잘못 만나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법조인 출신이시고 변호사로서도 원외에 계실 때는 굉장히 그 노동 사건들 많이 하시면서 거리의 소수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겸손한 이야기 하신 건데요. 지금은 또 워낙 법률 대응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윤석열 전문가로 거듭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내란 수계의 석방이라고 하는 건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 박지원 의원님 예상하셨습니까? 누가 이걸 예상했겠어요? 정치구단도 예상 못하는. 아무도 예상 안 예. 했죠. 아무튼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데의 정반대. 윤석열이 바라는 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데 윤석열이 바란 대로 가고 있다고요? 예, 이용우 법률위원장이 보시고 방향도 제시할 거예요. 이용우 위원장님 갑자기요? 빨리 지금 방향 제시하셔야 됩니다. 아니 진짜 내란성 불면증을 다시 앓기 시작했다. 네. 저희 댓글창에도 너무 불안해서 응급실 갔다 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거 뭐 예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고발하셨죠? 네네. 예. 오늘 그 야 5당과 함께 그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고요.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즉시 항고권 요거 이제 당연히 행사해야 되고 행사할 수 있고 사안이 너무 심각해서 당연히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그냥 안 하고 심지어 특별수사본부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권은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총장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수사본부는 당연히 이거 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찍어 누르면서까지 계속 네. 이렇게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건 누가 봐도 직권남용이다. 왜냐하면 유사 사례가 있는데 과거에 검찰총장이 이런 사안에서 부당하게 이제 내사종결 시킨 사안 또는 상급 경찰관이 부당하게 다른 경찰서 사건을 이처벌하고 지시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됐거든요. 아 이미 선례가 있다 처벌받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권을 주고 개입하지 않는다, 지휘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천명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죠.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원래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니면 직무수행 정지할 수 없다라고 음. 특별수사와 관련된 그 대검 지침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오버해서 검찰총장이 나선 거예요. 예.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오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실제로 정말 실제 수사팀들이 반발했는지 의문이다. 내가 아는 검찰은 그런 조직이 아니고 하는 척 했을 뿐이지 애초에 놔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까지 제기하시더라고요. 이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의혹입니다. 사실 저도 검찰의 계산된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그런 척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럼요. 민주당에서 검찰 고발한 것은 잘한 거죠. 네, 근데 댓글창에는 고발만 할 게 아니라 탄핵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꽤 있거든요. 어떻게 박지원 의원님 법사위원이시기도 하신데 탄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 보십니까?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대한민국 변호사고 저는 만주 변호사니까 법률 적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예. 탄핵해야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주 목표가 뭐냐? 헌법재판소에서의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인용 판결이 중요해요. 그럼요. 그게 가장 그렇기 때문에 1순위입니다. 이러한 것에 미칠 영향
그 전략을 잘 생각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은 탄핵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윤석열 파면 결정이 빨리 나올 수 있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탄핵 소추위원 하셨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진짜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오늘도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 네. 아직도 평의를 하고 있고 표결을 안 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언제쯤 나올 거라고 우린 예상하고 기다리면 될까요?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이제 우리 감히 제가 박지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심우정 탄핵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왜냐하면은 이 심우정 탄핵에 이 심우정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국민적 공분을 가지고 또 탄핵 그 윤석열 탄핵 사건에도 그렇게 좀 같이 갈 수 있는 동력이다 양립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생각이고요. 지금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는 원래 11일 내일이 2주가 되는 날입니다. 변론 종결하고 2주. 예. 근데 통상 과거의 탄핵 사건 보면 그 정도면 선고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봐서는 내일 선고하기는 어렵잖아요. 선고 기일이 지정도 안 됐고.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 정도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자꾸 미뤄지면 네. 혹시라도 다른 상황이 생길까 봐 다들 불안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변론 재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화요일 3월 18일 날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변론이 잡혀 있어요. 예. 그 전까지 이 재판부에서 변론 기일을 싹 밀어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평의와 판결 과정을 거치겠다. 아. 그래서 조금 예상을 하자면 아무리 늦어도 3월 17일 다음 주 예. 월요일 정도는 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지금 계속 저희의 예상들을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 손 놓고 있기만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국회 비상행동도 하고 거리에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헌법재판소의 제1 기능은 헌법을 수호하는 거 아니에요? 네. 헌법은 국가 완정을 기해야 되는데 헌재가 이렇게 자꾸 선고를 17일로 네. 연기를 한다 하는 것은 또 돌아오는 주말을 완전히 혼란 속으로 헌재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평의를 계속하는 것은 이미 심리를 하고 예. 변론 재개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아, 그런 일은 안 벌어질 네, 것이다. 저는 변론 예. 재개는 하지 않는데 평의를 하면서 14일 날 선고가 가장 유리한 게 예. 그로부터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 날짜와 사전투표 이런 걸 계산하더라도 14일이 제일 좋아요. 예. 11일 날 하면은 연휴가 들어가서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일 날 한다. 그러나 대개 선거 이틀 전에는 고지를 하는데 예. 이번에는 혼란이 오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전 아, 전날 알려줄 수도 혹은 있다. 몇 시간 전에 예. 고지해서 선고를 할 수 있다. 아. 그렇게 되니까 결국 헌재의 존재 이유가 뭐냐? 국정의 안정, 헌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는 저는 14일 날 선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람인데 사실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예. 저도 지난주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중대한 보수 일간지 사회부장이 예. 17일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17일 날 선고할 수도 예. 있다. 근데 만약에 17일 날 선고를 하면 이번 주말을 또. 어떻게 나라가 완전히 지금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예. 극도에 달할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하나는 망각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14일 날 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또 다음 대통령 선거도 바람직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변론이 재개될 사유는 없습니다. 갑자기 변론을 재개할 수는 없고요. 권성동 의원이 네. 원내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거기도 법조인인데. 예, 변론 재개는 이제 예.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이긴 한데 예. 갑자기 변론을 재개하면 지금 엄청난 혼란이 예상될 그러니까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재판관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변론 재개할 가능성은 없고요. 그다음 지금 평의 판결 과정 말하자면 이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인데 네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사실상 그렇게 막 복잡다단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수사 기록들이 회신이 와 있고 예.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 기록 조서와 일부 다르긴 하지만 그 다른 부분은 이미 오랜 기간 벌써 한 2주 가까이 예. 심리를 했기 때문에 평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 다 정리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저는 조만간에 결론을 내야 되고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이런 걸 뻔히 다른 법조인들도 아실 텐데 그럼 그런 주장을 왜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입만 버리면은 비난이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소를요? 이 사법부는요. 사법부를 전반을. 제가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하면서도 느끼지만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그런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권한 침해나 자존심 상한 얘기를 들으면은 오히려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쌍권총,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이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은 헌법재판관 비판하고 심지어 소장 대행 집 앞에 가서 데모하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이것은 지지자들. 막 가는 예. 거예요. 예. 막 가서 지금 소위 애들용으로 땡깡을 노는 거예요. 기왕 인용될 바면은 좀 방해를 해가지고 땡깡을 놓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예요. 헌법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재판 중에도 늘 형사재판을 의식해서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입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예. 이미 대선에 가 있어요. 그리고 당권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 하는 거지. 저는 그 헌법재판관들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하고 있다. 그리고 변론적에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럼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탄핵 심판 쭉 다 보셨을 텐데 8대 0을 예상하시나요? 요즘에 이제 제가 기자분들이 뭘 여쭤보면은 제 예상이 다 빗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걱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14일 날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 높이 점친 거랑 또 예. 8대 0 만장일치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막 그 뭐 이런 얘기도 돌았잖아요. 이제 여당 출입 기자, 야당 출입 기자 뭐 의견도 이게 밭 좀 이렇게 해서 돌았죠. 네, 이런 예. 도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상식적 판단을 하면 이견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그 결정문의 내용들을 조금 맞춰 나가는 과정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조금 더 중대 사건이니까 신중을 기하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예. 댓글창에는 이용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일반적으로 저는 신문을 자세히 보는데 예.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다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상 분열이 없어야 된다. 네. 승복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석방되는 것도 보고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혼란이 안 나오도록 얘기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거 보면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헌법재판관의 판결은 헌법 그리고 국민 여론 함께 가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 큰 변은 없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속히 신속하게 최소한 14일까지 결정을 해줘야 혼란이 종식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댓글창에도 17일까지 못 기다린다. 14일 날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구치소 나올 때 윤석열 무슨 이제 개선 장군인 양 예,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막 선거 때 막 어퍼컷까지 갈 예. 정도의 어떤 그런 액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재판관들도 만약에 진짜 이게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을 때 어떤 사단이 날지에 대한 끔찍한 어떤 상상들을 좀 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판단들은 전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개선 장군 표현 잘 썼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다 써놨더니 많이 나왔더라고요.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잘했다고. 근데 석방을 해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 혼란도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법원과 검찰이 이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않았습니까? 됐든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은 정치 예. 지도자가 자기로 인해서 100일간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 보세요. 생산성이 4.2% 지난달에 비해서 떨어져 버려요. 계엄의 효과죠. 이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대통령,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해야지. 이게 무슨 뭐 금메달 따고 나오는 사람들이 개선 장군처럼 손 번쩍번쩍 들고 말이죠. 그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도 그러한 것을 잘 보셨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이용우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럼 검찰과 법원도 윤석열 석방의 효과를 알 텐데 지금 그런 결정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처럼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걱정이 좀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는 좀 이용우 위원장님이 법률가시니까 좀 비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로스쿨이 됐든 사법연수원이 됐든 법조인 양성기관에서 형사재판 실무와 관련해서 뭘 많이 트레이닝을 하냐면 날짜 계산을 엄청 트레이닝을 합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근데 그리고 실제로 법원이든 검찰이든 그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 앞에 부전지라고 해가지고 종이 붙여 날짜 계산을 딱 이렇게 명시해 놓거든요. 그만큼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예요. 예. 근데 그것을 놓쳤다? 과연 이게 단순한 실수 착오일까? 검찰이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 대통령에 관한 구속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형법에서 가장 중하게 다루는 내란 범죄에 대한 구속 사안이거든요.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 정도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도 안 지키고 이런 사단을 만들었으면 후속적인 조치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풀어줘요. 과연 이게 단순한 어떤 그런 법률적 판단인 건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우정 총장을 누가 임명했느냐? 결국 윤석열이 임명했고 윤석열을 지금 누가 풀어줬느냐? 심우정이 풀어줬거든요. 저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산된 차고. 이번에 보면은요, 저도 검찰의 의도된 계산된 착오다. 근데 지금까지 구속 만기를 날짜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시간으로 재판장이 계산했느냐? 윤석열 측 변호인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시간 계산해서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오늘 우리 민주당 양부남 고검장 출신 아니에요? 양부남 의원이 그거 밝혀냈던데 검찰 수사관 시험에도 날짜로 계산한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간으로 계산한 게 문제인데 어떻게 됐든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시간이건 날짜건 그게 취소가 됐다고 하면은 검찰로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은 검찰은 도대체 무슨 낯이냐.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최상목 대행을 비롯해서 내각도 윤석열 내각, 검찰도 심우정 총장 등 윤석열 총장, 윤석열 대통령 검찰, 경찰은 반반이에요. 어제 보니까 국정원 인사도 고위직 인사했다고 다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금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좀 무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고. 그런 검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못했다 했으면 그걸 사법부에서 지적했으면 즉시 항고라도 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받아봤으면 검찰 탓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우정 총장을 고발했고 예.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즉시항고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심우정 총장이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의 원칙, 인권 보장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서 유사하게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구속 취소 사건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탄핵 사건 헌재 결정문에 보면 예. 대통령은 개인이 아닙니다. 기관이고 최고 권력자예요. 이런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그냥 심우정 총장은 이 즉시항고 포기한 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변명하는 건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막 붙이는 거예요. 예. 인권보장도 마찬가지죠. 아니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인권보장을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일반적인 피고인이나 피의자 사건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최고 권력자 국가기관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보장 운운하면서 이걸 얘기하냐. 그리고요. 검찰은 행정부, 법무부, 소관 부서입니다.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있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것이 위헌임네 아님네 이렇게 하면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전제하에서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혼란이 생기죠. 근데 구속 취소는 과거의 구속 집행정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예. 구속 집행정지 위헌 결정을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가져와서 예. 이것도 위헌일 가능성이 크니 이렇게 논리전개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요. 불복을 할 때 그 법원의 결정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해서 그 결정 이유가 타당하냐 안 하냐 나중에 그 불복을 했을 때 뒤집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통 불복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그 이 구속 취소 결정의 핵심 이유는 구속 기간이 도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 두 번째 이유는요. 사실 그거는 그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한 건 예, 아니에요. 그렇죠. 의문이 든다. 곧 이따 이야기하시죠. 근데 첫 번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구속 기간 도과했다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심우정 총장은 이거 우리 수긍 못한다 이랬어요. 법원의 주요한 결정 이유에 대해서 수긍 못하면서 왜 불복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다.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이고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해서 막 내란죄 기소하고 막 구속도 시켰고 이랬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이 부채의식이 막 쌓여가지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딱 왔어요. 저는 국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당장 본인 구속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1년에 2만 한 900명 구속된다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날짜 계산에서 시간 계산으로 전부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주 변호사는 안 되겠네요. 역시 우리 법률위원장. 예, 굉장히 경청하는 하트 뿅뿅 눈빛을 제가 봤습니다. 얘기를 방금. 들어보니까 내가 꿀리네. 우리 또 만주 변호사님이 잘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얼른 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첫 출연이라고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너무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아니요. 네. 정치보다 아무나 하는 딱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한국 변호사 법조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도관이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네. 띄워주고 그러네요. 또 잠깐 뭐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쳤다. 지금, 구속 기간 지나쳤다. 그렇죠. 잡았다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명태균 씨 뭐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지금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지금 현재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받는 사람들 또는 더 나아가서 과거의 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 확정된 사람들 이거 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럼 재심하겠다라고 나설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굉장히 심각한 파장이 엄청난 사안인데 이런 파장이 엄청난 사안이라는 것은 법원도 알고 검찰도 알아요. 근데 그래서 잘 보시면 그 결정문과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시면 한번 다퉈봐. 상급심 가서. 아직 상급심에 판단이 없는 거잖아. 자기도 그렇게 판사도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판단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이게 풍겨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1심만 하고 끝내버리자. 이런 게 정말
아마 파장이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네. 법원에서 이미 막 문제제기 나오잖아요. 검찰에서도 나오고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예. 검찰이 어떻게 됐든 의도됐건 아니었건 자기들 착오를 검찰에서 지적해가지고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반드시 예, 법원에서 지적해서 불복해서 예. 상급심의 음. 판단을 받아봐야지. 자기들이 안 하고 딱 한 것은 결국 나를 임명해준 윤석열에게 한 상 바치는 거지. 한 상 바치는 네. 거다. 아, 그 국민을 제물로 한 상을 바치는 게 이게 그렇죠. 정확한가?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두 번째 사유를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결정의 크게 두 가지가 하나가 이제 그 시간 문제를 잘못 계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의문이 든다라고 해서 네. 상급법원의 말씀처럼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취지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 후자 부분 때문에 이게 형사재판 나중에 공소기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벌써 나오거든요.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제가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이나 법무부 장관한테 수차 질문을 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애초에 예견하신 걱정이셨군요. 아니 계속했어요. 예.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경찰은 내란 수사권이 있고 검찰은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합동 수사를 하면은 이제 그러나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고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검을 구성해서 합동 수사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했는데 과거 판례도 공소 기각을 시켜버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법 증거, 예. 독수 효과라 하죠. 예. 불법 증거. 이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 충분히 예견된 걱정. 저는 그 예. 법사위에 제가 최소한 한 10번은 질문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기관들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의원님? 그 법원 행정처장도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예, 천대엽 처장이. 네, 예, 그렇지만은 그 법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똑부러지게는 얘기를 안 하셨죠. 네. 결국은 상위법원 판단을 받아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건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일단 첫 번째 구속 취소 결정문과 재판 예. 설명 자료를 보면 예.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주장을 일단 나열해 놓은 거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그런 주장 때문에 소위 이 수사 과정 절차가 위법한 거냐 그렇게 보기는 곤란하다. 예.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결정에서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의문이 든다 이것도 그 지점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일단 발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법원은 영장 발부 4번에 걸쳐서 그렇죠. 앞서서. 공수처에 내란죄 예. 수사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발부를 다 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 구속취소 결정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왜곡일 뿐이다. 예, 왜곡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국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 범죄와 관련해서 이것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내란죄도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직접 관련성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거의 이제 그 같은 뿔에서 나온 사건일 수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도 탄핵심판에서도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만사부려 튼튼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될 수도 있다. 재판장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하고 특히 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군인도 군 장성은 검찰에서도 예. 경찰에서도 공수처에도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군 검찰하고 검찰에서도 합동수사를 했고 예. 공수처도 국방부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탄핵 윤석열이 인용돼서 파면되더라도 저는 특검을 해서 그러한 다른 것도 조사를 해서 예.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 음. 저는 그렇게 봐요. 만에 네네. 하나의 상황을 네. 대비해서 다양한 혐의. 어떻게 알아요? 근데 특검이 또 이 최상목의 벽에 막혀 있다 보니까 아니 참 이게 그러니까 어딜 가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돼 버리면은 예. 그건 달라지죠. 예. 세상이 달라지는 예. 거예요. 기승전 빠른 파면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다른 거 없어요. 윤석열 파면 결정 나면은 모든 것은 풀려요. 다 바뀐다. 예. 예. 그런데 와중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탄핵을 남발한다라고 하는 좀 지적도 있지 않느냐. 특히나 오늘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복성 탄핵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야 5당만 하고 같이 참여를 개혁신당이 안 했던데요. 어떻게 좀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왜 보복성 탄핵이죠?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요즘 조금 달라지던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니 이제 대권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보수표를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점점 그러니까, 국민의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 야 5당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예. 조금 독자적 행동을 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략적으로도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표가 부족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얘기 안 해봤지만은 예. 그게 보복성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심우정이 제공했잖아요. 이걸 탓해야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만주 변호사 실력을 아니, 감히 제가 정치 구단이신데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엄청나게 중대한 상황인데 저는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 이 구속 기간 산정도 못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 이렇게 좀 규정을 했는데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고 역사적인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만약에 심우정 총장이 정말 그렇게 직시하고 포기하고 석방주의를 할 거면 적어도 자 특별수사본부에 반대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하겠다. 대신 내가 책임지고 옷 벗겠다. 적어도 이렇게 나오거나 박세현 특별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27시간 만에 그거 꼬리 내리고 그냥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약속되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적어도 수사권은 분명히 특별수사본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동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시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기가 있다면 적어도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이 행사하지만 총장님 제가 이거 책임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옷 벗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평검사 한 명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란 수괴라고 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사안에서 산수도 못 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체 불안에 떨게 하는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 대한민국 검찰.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에 행사할 거냐. 그래서 오늘 물론 이 검찰도 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양분함 의원이 지적했듯이 검사 아니고 수사관도 날짜로 계산한다. 이게 시험에 나와 있으면 그게 지켜졌고 또 자기들도 관습이 있는데 뭐 사법부에서 아니 변호사 윤석열 측에서 지적하니까 사법부에서 그렇게 했다가 하면은 자기들이 잘못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즉시항고 해야지.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한 것이 심우정 합당수사본부 서울고검장 박세현 이 사람들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박지훈 변호사는 더 이상 검찰이 개혁 대상이 아니라 청산 대상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아주 센 발언까지 하시던데요. 국민들이 정말 오늘 어제 그리고 그제의 결정들에 대해서는 오래 기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중에 민주당은 그래서 뭐 했냐 잘해라 이런 식의 댓글도 되게 많거든요. 비상행동 들어가신다고는 했는데 초선 의원들을 일부러 또 단식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어떤 식의 대응을 좀 민주당에서 하시는지도 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단식하십니까 이용 의원님? 저는 단식 안 하고요. 밥 먹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단식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었고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다선 의원들이 좀 나서달라 하는 얘기를 해서 우리들도 몇 사람 만나서 335 얘기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결국
제가 모두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헌재에서 신속하게 예. 이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빨리 결정해 주라. 제일 중요한 네,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최기상무원이 그러한 얘기를 해서 저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전화로 좀 얘기를 예. 해봤어요. 아마 수요일까지는 14일 날 선고 날짜를 예고할 수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보면서 수요일까지는 기다려보자.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 사람들한테 좀 탐문해 보니까 예. 이건 수요일 날 하면은 수요일 날 그날부터 목금까지 난리가 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소위 예고를 좀 늦게 할 수 있다. 늦게 할 수 있다. 예.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 아니에요. 백혜련 의원도 이제 좋은 발언을 해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대리인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탄핵소추위원들요? 네, 탄핵소추위원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법조인으로서 어떤 변호인들이 판사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재판을 받아보면은 감이 있지 않냐. 네. 그래서 그러한 의견도 좀 들어보자. 그래서 저도 좀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정청래 위원장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내 분위기는 강하다. 예. 그래서 일단 고발이 됐지만은 심우정은 최상목은 예. 사실 칼집에서 손을 얹고 빼기 직전이다. 그렇게 아,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탄핵까지도 네,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아,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 주가 디위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좀 열심히 싸워달라라고 하는 댓글이 참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또 어떤 일을 도모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나와가지고 지금 공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쌍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들을 가지는 국민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윤석열이 계속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 현재 돌아다녀도 우리 만주 변호사님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어해야 할 방법은 없잖아요.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네, 뭐 없죠. 통화하는 그렇죠. 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없죠. 예. 아니 윤석열이 나와서 그날 예. 저녁에 김치찌개 먹었다. 그게 먹고 먹으러 넘어가요? 나라를 일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면 안 넘어가야죠. 반성해야죠. 잘 드신 그걸 것 먹었다고 또 발표하고 말이죠. 이런 것은 도대체 양심도 없고 정치적 양식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3년 이끌었다는 것이 창피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좀 모든 언론들이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좀 혼란을 방지하고 자숙해라 하는데 예. 그 쌍권총 불러서 권총 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행보들이 이미 당을 장악하고 실제로 이후에 헌재 파면이 되더라도 여전히 국민의힘 정치 중심에 윤석열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행보같이 그러기 보이긴 때문에 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은 특검이건 검찰이건 경찰이건 다시 빨리 구속시켜야 조사해서 된다. 예. 격리시켜야죠. 그 구속을 사람을 여기 의미하시는 사회에다 거죠? 두고는 안 돼요. 예. 예.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 주가 조작도 아, 삼부토건 이슈 말씀하시는 삼부토건도 거죠? 금감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예? 자,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일란성 쌍둥이 새 쌍둥이인데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걸 알아야 돼요. 이복현도 돌아서잖아요. 뜨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석방될지 모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렇게 석방돼 가지고 앉아 있지만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신속히 해서 또 특검이건 검찰이건 경찰이건 좀 빨리 격리시켜서 나라가 바로 서야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김건희도 따라가야죠. 근데 검찰이 명태균 수사로 김건희 여사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시사인에서 정말 많은 아니 것들을 올라갈 수밖에 공개했거든요. 없어요. 언제 우리 하나요, 정말? 한국 변호사가 잘 알지만 아니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 온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미 기울다가 지금 뻗쳐가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아뜨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석방 이후에는 메시지를 안 냈다 이런 아니 말까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작자들이 어떻게 돼요?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른 말 해야지. 네. 정치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우리 초선 의원님이 겪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선배 의원님들도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라는 분들이 뭐 대다수일 정도로 저는 여한이 벙벙한데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 이렇게 구속 취소로 이제 그 윤석열 피고인이 이제 풀려났는데 과거에 그 윤석열에 대한 구속 사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증거인멸의 증거인멸 우려, 예.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영장 발부할 때 사유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도 지금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뭐 윤석열이 어떤 행보를 하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랬을 때 좀 선을 넘게 되면 저는 법원도 판단을 해야 된다 신속하게. 아, 다시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은 재구속 권한이 있거든요. 예. 재구속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법원이 나서야 된다. 자기네들 영장 발부할 때 그 사유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실제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왜 구속 취소만 하고 재구속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지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야 5당이 지금 헌재의 판단을 그냥 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상황이 돼버렸다. 국민들도 매우 불안해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국회에서 국회 비상행동이라고 해서 지금 철야 대기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또 거리에 나가서 광화문에서 농성을 좀 진행을 하고요. 7시 시민사회 집회 전에 야후당 집회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초선들이 먼저 나가고 또 우리 다선 선배 의원들도 같이 결합하는 이런 좀 뭐랄까 긴장감 있는 행보들을 오늘 또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계속 못 주무시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약 먹고 왔습니다. 뭘 무슨 잘못 약 먹었는지 드셨어요? 예. 체하고 두통이 오고 이 내란성 휴증을 다 그래요. 저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늘 화장실만 다녀요. 아이고, 배탈 나고 그러니까요. 말이지. 그러면 끝으로 이 상황 오늘도 불안하고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자다 깨가지고는 계속 뉴스를 보시는 이 내란성 불면증 앓고 계시는 시민분들한테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것으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초선 의원이신 이용 의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마무리는 박지원 의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국회가 이제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좀 의지를 가지고 추운 겨울을 다 보내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정치권 국회에서도 가열차게 좀 대응하겠습니다. 국민분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래도 사법부 출신들로서 최고직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운명을 헌법을 수호하는 범위 내에서 잘 지켜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여론이 비등해질 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신속히 하셔서 나라를 살려주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도 해달라라고 하는 당부들을 우리 댓글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